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비교적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야외에들 계신지요.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심리 최근에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과거에 관료주의다, 점잖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겠나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뭐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뭐 지금 뭐 인정을 받고 있고 강성투쟁으로 변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학의 CD 같은 공격을 박영선이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 상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이것도 최명기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시니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봉규 TV 생방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그 점잖다, 공무원 이미지다 이랬는데, 최근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 우리 이미지하고 대여 투쟁을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다 보니까 여당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CD로 공격을 했는데, 요럴 때 그 황교안 대표의 심리 상태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보통은 굉장히 점잖고 그런 이미지이지만, 네. 황교안 대표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끈끈한 무정과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무정과 의리가 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파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색소폰 동호회가 있었는데, 네. 그 색소폰 동호회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어머님이 원래 다니시던 조그만 교회에서 절대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인이 아니라 정당 외부에 있었을 때는 다르겠지만, 네. 본인이 정당 내부에 들어가서 일체감을 갖다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절대로 어디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던 분이신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지인들이 검사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때 의리로 못 참고 나오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소속된 사람들이 공격받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다 더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김학의 CD 건은 황교안 대표에게 진짜 조금 더 화나게 하는 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되게 신앙심이 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안검사를 갖다 본인이 왜 했느냐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얘기한 거를 갖다 듣다가 보면은, 어떤 공안검사가 해도 출세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어떤 청탁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 일은 공안검사밖에 없어서 그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 때문에, 물론 이거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있어서 그게 내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그거를 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검사가. 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음란한 영상 자체를 갖다 접하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는 거에 굉장히 본인이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왠지 여기에 휩싸인 것 자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음란하고 지저분한 일에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기에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싫은 거군요. 그래서 강하게 대응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네. 앞으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그 이제 우파 리더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이제 대권을 욕심을 부릴 텐데 이때 그 심리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되리라고 봅니까? 굉장히 네. 신중한 분이시고요. 네. 의외로 되게 본인이 되게 어떤 욕심이 비추어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대표한테는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네. 내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모든 거를 참고 견딜 거고요. 아하. 내가 만약에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많은 타협을 해야 되고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소명을 갖다 발휘할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네. 그거는 어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심리적인 힘을 약화시킬 거예요. 아, 예. 아, 소명의식으로 무장을 하겠군요. 네. 네, 심리 상태. 네. 자, 그럼 황교안 대표 심리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최근 왜 자꾸 그 약간 그 과장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견실하다. 얼마 전에 발언을 했는데 우리 경기가 좋다. 근데 열흘 만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3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발언 내내 보면은 무슨 연설할 때 보면 뭐 사상 최고다, 뭐 역대 뭐다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역대 최고 뭐 이런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네. 심리 상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통계 중에서 네. 모든 통계는 완벽하게 나한테 유리한 통계도 없고요. 네. 완벽하게 나한테 불리한 통계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중에서 경제가 견실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통계를 네. 선택적으로 인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인용하게 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네. 가치를 갖다 부여하다가 보니까 수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점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견실하지 않다도 네. 예를 들어서 현재를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네. 만약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견실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본인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견실하다는 표현을 갖다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본인은 어떤 점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되는 분이시니까요. 네.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안 된다, 무너진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게 네. 얘기하게 되는 거는. 네. 아, 그렇지만요, 문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유독 뭐, 가장, 뭐, 최고, 뭐, 역사상,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언론 인터뷰할 때라든가, 아니면 연설할 때든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수식어를 많이 쓰는 이런 심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많이 틀렸거든요. 역사상 네. 가장 예를 들어서 언론 지수가 높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가 더 높았고 김대중 정부 때도 높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역사상 최고다 이랬는데 사실 역사상 최고가 아닌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이게 저는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연설문에 있어서 네. 본인께서 연설문을 그러니까 연설문을 어떤 대통령은 본인이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작성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연설문을 갖다 비서실에서 다 만들어 주더라도 본인이 확 바꾸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연설문을 굉장히 신뢰해서 암기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중에 어떤 스타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봤을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혼자 임의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작성하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미스가 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스라기보다는 네. 뭔가 지금 청와대가 이제 그 홍보팀도 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바뀌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의 어떤 미시적인 부분이 척추와 공조와 체크가 얼마 전에 그거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네.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어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유사한 실수가 연설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급한 게 있으니까 약간 과장하려고 이거 국면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건 없을까요? 저는 그 연설문 작성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장된 표현이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호감도를 올려줬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민하게 바뀌면 청와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통계라든가 그거를 인용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네. 그건 뭔가 조직의 네. 어떤 조직이 이렇게 모든 거를 체크하고 네. 완벽함에 있어서 뭔가 약간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네.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7분 다 그냥 하자가 굉장히 많고 이런 네. 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진 게 당신이 대통령 들어설 때 5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은 네. 입각 안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걸리고 그다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뭐 부동산 투기한 게 최근 문제가 됐거든요. 이럴 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말하자면 코너에 몰릴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그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어떤 사람은 능력에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의 기준은 어떤 깨끗함에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가장 옆에서 바라보는 본인의 가장 커다란 덕목도 그렇고 네.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덕목도 뭔가 양심과 깨끗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대통령 본인도 되게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운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또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버티는 힘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네. 막 외향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내적으로 버티는 힘은 인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통의 레벨은 아닐 거예요. 이게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야당 대표와 야당 시절이었을 때 양쪽에서 진짜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버텨냈잖아요. 그 인내심의 차원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레벨과는 전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최명기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왜 저 같으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거 제가 잘못했다 사과할 텐데 이 버티는 힘, 인내심이 우리하고는 민간인하고는 다르대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가 잘못되고 웬만한 거에 공격받아도 이제 끄떡 없는 거죠.
이게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욕을 먹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버티고 좋다고 과대 포장하고 그냥 측근들 비리 나와도 그냥 입 뚝 닫고 물이 없으면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러니까 아무나 대통령을 못하는구나. 아무나 정치 못하는구나. 이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끈기 있고 버티는 걸로 고래 힘줄같이 버티기만 하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내정한 사람들이 다 이 비리투성이면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리고 경제 좋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면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버티고 이렇게 배째라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그랬더니 이게 있구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또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